노년의 사람 관계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만나면 웃고 금세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오랜 친구였던 사람조차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곁에 좋은 사람만 남고 만남이 즐겁고 대화할수록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품격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내가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고 좋은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결국 만나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관계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어떻게 관계를 품위 있게 바꾸고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에게 맞추느라 지치지 않고 나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관계의 비결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중반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갈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무례한 사람과는 심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67세였던 해의 일입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던 동창 모임이 있었지요. 젊을 땐 그 모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그 시간만큼은 다시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임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친구, 늘 말을 날카롭게 던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농담이라고 넘겼습니다. 너 옷차림은 왜 늘 촌스럽냐? 남편 돌아가신 후로 너 참 많이 늙었더라. 웃어넘기려 애썼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말없이 피식 웃었고 누구도 그 친구의 말에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모임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그 친구가 또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 딸은 아직도 결혼 못했냐? 그 나이에?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날 밤 휴대폰을 열고 모임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다음 날 몇몇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왜 나갔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 그 친구 말이 너무 상처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처음엔 친구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몇몇은 제게 조용히 공감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친구 때문에 마음 상한 적 있어. 저는 그 후로 모임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이웃 아주머니와 주말마다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굳이 불편하고 상처받는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이 들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건강과 품위,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요. 이 사례는 많은 노년층 분들이 겪는 관계의 불편함과 그에 대한 심리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빗 박사는 저서 감정에 민감한 삶에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할 때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된 인연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자신을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해칩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도 경계선에서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인간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며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상대에게 감정적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 속 주인공이 모임을 나가며 선택한 것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편한 관계를 줄이고 마음 편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서 품위 있는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음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빈자리에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이 들어 중요한 건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긍정적 호기심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5년 넘게 거의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창으로 해가 들어오는데도 커튼을 치고 다시 눕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도 방학 때나 잠깐 볼 뿐.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경 쓸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3년쯤 지나자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TV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소리였고 밥도 하루 한 끼 대충 때우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 치매 위험도 크게 늘어요.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려니 두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으니 낯선 이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붙어있던 문화센터 홍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요가 초급 회화 생활공예. 한참 망설이다 생활공예에 신청했습니다. 첫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강사님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옆자리에 앉은 분도 처음 오셨어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우리는 천조각을 바느질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손주 이야기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몇 달 뒤 공예반 친구들과 소모임을 만들었고 주말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임이 제 삶에 활력을 줬다는 겁니다. 새 옷을 사고 머리도 하고 집안에 꽃도 꽂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엄마가 우리보다 바쁘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넘으면 인생 후반전에도 좋은 사람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걸요. 이 사례는 노년기 긍정적 호기심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며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통합대 절망으로 보았습니다. 노년기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회피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는 심리적 도구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의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경험을 두려움보다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팀이 75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는 장수와 정신 건강의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임을 밝혔습니다. 사례 속 주인공처럼 처음엔 작은 한 걸음, 문화센터 등록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작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호기심은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 대신 풍요로운 인간관계로 채워지게 해줍니다.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궁금하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에 누군가를 초대할 작은 용기가 품격 있는 인간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72세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제 시간을 쏟아부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라 믿었어요. 두 아들 모두 잘 자라서 하나는 의사, 하나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외로웠습니다. 며느리들하고는 어쩐지 거리감이 있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느라 대화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집에 가는 게 눈치 보이고 피곤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모니까 참고 맞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아들 부부 부탁을 들어주고 손주 돌봄도 했죠. 그러다 작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해외로 발령받으면서 손주 둘을 제게 맡기겠다고 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애들을 키우라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울림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희 도와준 것도 벌써 10년이야. 지금은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 이번엔 어렵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잘해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참고 했더니 그게 당연해졌나 봐. 하지만 이젠 안 돼.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 그 통화 후 작은 아들 부부는 섭섭해했습니다. 큰아들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23곳씩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호회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처럼 가족을 위해 살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어느새 동호회 친구들과 소모임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찾으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아들들도 결국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품위 있게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요. 이 사례는 노년의 가치관 중심의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엠몬스는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삶의 만족과 품위 있는 인간관계는 개인의 분명한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의 기대에 끌려가며 자신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희생은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욕구와 삶의 방향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패턴은 결국 피로와 원망을 쌓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례 속 주인공이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적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건강한 관계는 상대의 욕구와 나의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가치관이 분명하면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섭섭해하거나 반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자녀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나중에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힘을 배웁니다. 즉 가치관 중심 관계는 세대 간 건강한 관계의 모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관계보다 내 삶의 원칙에 맞는 관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인생의 품위를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둘 때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또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상대에게 분명하게 경계를 알리는 표현입니다. 또 만약 자리를 피하고 싶다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기 어려워요.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요즘 어떤 일에 관심 많으세요? 또는 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대방도 관심을 받으면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자식이나 가족의 요구에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할 때는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시작하면 상대에게 이유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 많이 헌신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도 존중받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면 섭섭함보다는 이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천 팁으로는 오늘 바로 마음 편한 사람 3명, 피해야 할 사람 3명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모임 강좌, 문화센터 활동 등을 예약해 두세요.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관계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인간관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품위 있게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질이며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깊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치이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선택해보세요. 품격 있는 인간관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와 선택의 반복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품격을 높여드릴 따뜻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